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6대 핵심 사항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사교육 걱정 세상 수학 사교육 포럼 대표 최수일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대입 정책 포럼은 지난 2월 23일까지 4차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4차 포럼은 2022학년도부터 시행될 대입제도 개편 방안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마지막 포럼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8월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까지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이 과정과 국가교육회의에서의 공론화 과정이 남은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시안을 이달 중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교육부가 올해 8월까지 발표하기로 한 2022학년도 수능 및 대입제도 종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단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을 마련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을 반영하면서도 대학 및 시민단체 등 의견을 달리하는 교육 주체 간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단기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오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노웅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 및 대입제도 종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차 대입 정책 포럼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바람직한 대입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숙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확정된 우리 단체 안은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수능 평가 방식은 물론이고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안을 비롯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각의 대입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은 교육계획의 첫 걸음을 내딛는 단기적인 방안의 성격을 지니며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은 대학 서열화 완화 및 해소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2025년 대입제도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은 근본적인 대입제도 설계 이전에 현실의 문제를 고려한 과도기적인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단체의 구체안에 대해서는 정책실 구본창 제2국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체적인 안에 앞서 저희 단체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을 모색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은 초중고 학교교육의 혁신을 견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 학부모의 과도한 입시 경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기존처럼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 점수에 의한 대학 전공 선택이 아닌 학생의 역량이 진학하려는 대학 전공에 적합한가의 측면에서 대학 교육의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대학 서열화에 따른 최소한의 변별력을 고려해 수능과 내신 제도의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불신이 확대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편하고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되어야 한다는 점도 크게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원칙에 따라 설계된 수능 전형과 학생부 전형 중심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사항으로 수능 전형의 경우 평가 방식은 전교과 9등급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원점수와 같은 서열화된 점수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변별력을 보완하고 수능만으로 선발이 가능한 전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간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해온 수능은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대학 입시를 위해 줄을 세우는 역할에 치중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넘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로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평가 방식을 섞어 치르면서 상대평가 과목으로 변별의 무게가 쏠려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과목에 쏠리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3월 16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교에서 교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영어는 7.7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국어는 2.3만 원에서 2.7만 원, 수학은 10.4만 원에서 10.9만 원, 사회와 과학은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모두 증가해 영어만 절대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인한 사교육 풍선 효과를 통계로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과학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영역과 같은 선택 과목의 경우는 심각한 선택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 과목을 정하라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베트남어, 아랍어 응시 인원수가 1, 2를 다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면서 현행 수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능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대입에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원점수 등의 서열화된 점수를 제공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대학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 논술고사를 실시하거나 고교 내신을 반영해 또 다른 부담이 늘어난다는 기존의 문제 제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어디까지나 과도 기정이 아니며 2025년 대학체제 개편 등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대입안이 마련되면 변별력 확보를 위한 서열화된 점수 부여 정책은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급히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특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같은 채용시장에서 학력과 학벌로 차별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해 상위권 대학의 변별력 확보 문제에 걸려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수능은 5등급 절대평가는 물론이고 자격고사화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사항으로 수능 시험 범위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고1 공통과목과 통합과목 중심으로 정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은 고교교육과정을 반영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첫 번째 핵심 사항은 고교에서 문이과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해 인문사회 과학기술에 관한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 수능시험 범위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도록 고1 공통과목과 통합과목 중심으로 정해야 합니다. 고1 과목으로 수능시험 범위를 제한하고 고2, 고3 선택과목이 수능에 들어가지 않으면 1학년 공통 통합과목을 2학년과 3학년 때도 반복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활성화되어 있고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모집 단위에 맞는 선택과목의 성적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수능만을 위해 2, 3학년 선택과목을 희생하는 학교는 매우 드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핵심 사항으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것보다 고2, 고3 선택과목에 먼저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 교육과정의 취지와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교 내신 절대평가가 전면 도입하는 필요성이 있지만 올해부터 전면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고교 체제가 서열화되어 있어 내신 절대평가가 전면 도입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특목 자사고의 학생들이 소위 명문대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고교 서열화가 더욱 강화되고 해당 고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대부분 대학이 상대평가 내신 성적을 정량평가하는 현행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성상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변별력이 급격히 하락해 전형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전체 대학을 놓고 볼 때 운영되는 대입 전형의 40%를 차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저희 단체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기 위한 절대평가 도입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1학년에 배우는 공통 과목과 통합 과목은 기존 상대평가를 유지해 입시 변별력을 확보하고 선택 과목인 2, 3학년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보장해 교육과정 취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신 절대평가 일부 도입 방식은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절대평가를 고2와 고3의 선택 과목에 먼저 적용하고 안정화되면 고1까지 확장해 완결을 지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 사항은 학생부 교과 성적,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정규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부 반영 요소를 대폭 간소화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정선 전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비교과 활동을 현행 학종의 불공정성 및 준비 부담 심화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미 부각되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2016년 하반기에 2만 5천 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대입 전형 인식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문제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학생 준비 부담이 크고 불공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불공정성과 준비 부담을 야기하는 요소 1순위로는 비교과 활동이 꼽혔습니다. 학생의 86.7%, 학부모 85.3%, 교사 92.5%가 비교과 활동에 대한 준비 부담을 호소했고, 비교과 활동은 소논문 및 R&E, 교내 대회, 각종 인증 시험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수상, 자격 및 인증은 미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외에 자율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도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취지와 달리 입시 경쟁 과정에서 지나치게 왜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 중 정규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요소인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정규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 사항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 평가를 교사별 평가, 논서술 형태로 전환하는 내신의 혁신과 이를 학생부에 반영하기 위한 학생부 기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입니다.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이 목표로 삼고 있는 창의 융합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시강기 중심의 수업, 오지선다형 평가를 벗어나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내신의 절대평가를 넘어서 교사들이 다양한 수업의 혁신을 시도하며 그 결과를 기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교사들이 평가권을 갖고 다양한 수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며, 아울러 학교 시험을 논소수령 평가,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전환해서 질 높은 수업, 질 높은 내신 평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 핵심 역량 제고라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의 학생부 기재 방식으로는 이러한 수업과 평가 혁신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반영할 수 있는 학생부 기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핵심 사항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등 추가 전형 요소를 폐지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도입 목적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형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전형 요소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다수 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적용하고 있으나 최상위권 대학 및 국립거점대가 아직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거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의 수험생 및 학부모가 수능 준비 부담을 받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저희 단체가 조사한 대입 전형 인식 실태 조사에서 학종 전형에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고 있어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할 부담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가 각각 두 번째로 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학종에서는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해야 합니다.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의 경우 학교 교육 과정으로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입니다. 또한 공통 문항을 활용한 면접은 창의 사고력을 요하는 면접 문항을 개발할 경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형화되고 사교육을 통한 대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폐지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의 각 전형별 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학교 현장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추진 과정을 아래의 표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고교 체제 서열화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내년 고교 2학년, 3학년 선택교과에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어야 하는 등의 추진 전략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단체는 교육부가 저희 단체의 안을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앞당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따라서 올해 발표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학교 수업과 평가의 혁신,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요소를 대폭 축소하는 개선안 등 6대 핵심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2. 교육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와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십시오. 3. 교육부는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입시에서도 준비 부담과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중심의 전형 요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학생부 교과 기록에서 혁신된 교구 평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학생부 교과 기록 양식을 개선하십시오. 4. 교육부는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고교 체제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십시오. 올해부터 관련 시행령 개정과 영재학교 특목 자사고의 입학 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일을 완결지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회견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본창 국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 참여하신 언론사 관계자들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주요 대학들에서 학종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전형 비율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거든요. 혹시 그 사법세에서도 이런 부분 전형 간 비율을 좀 조정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비율 조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행 그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에도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유도하는 방향을 교육부가 설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임의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직 그 단체 내에서 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했고 다만 이제 수능의 경우에는 한 20에서 30% 정도를 좀 독립적인 정시 전형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형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정부의 방침도 교과 특기자 전형과 논술 전형은 축소 및 폐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단기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개선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그 비율 배분을 하는 방향으로 좀 대학에 그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좀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6대 핵심 사항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